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 코스닥 거래 대금만 보면 뭐 거의 17조, 18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나왔던 거래 대금에서 가장 강력한 거래 대금도 나왔었고, 또 2차 전지 섹터 내에 보기 드문 또 거래 대금이 또 쳐졌죠. 2조라는 거래 대금을 에코프로 BM에서 터트리면서 아주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뜨거웠고, 또 뜨거웠던 만큼 마지막에 발생된 툼에도 굉장히 거칠게 좀 일어나서 뭐 희비가 많이 엇갈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수의 상승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장담할 수 없는 50대 50의 확률의 시장이 될 것 같지만은, 국내 증시의 경우 에코프로가 돌파를 시켜버리면 지수가 돌파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힘차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저는 이 정도까지 오늘 시장이 뜨겁고 강력하게 올라갈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은 나올지언정 이 정도까지의 흐름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모습이 아닌가 싶고, 장중에 사실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좀, 오후에는 사실 손가락만 빨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가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같아서 보고 있었는데, 투매가 나와서 생각보다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장주들이 엄청난 투매가 좀 나오기 때문에 뭐 근거 있는 자리에서 근거 있게 비중 실어서 오늘은 좀 매매를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시장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2차 전지 로봇 AI 섹터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 내에서 투매나 뭐 의미 있는 하락이 발생을 한다든지 의미 있는 악재라든지 혹은 이러한 테마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호재성 재료나 호재성 테마가 등장할 때까지는 어찌되었던 이쪽 섹터를, 뭐 지수가 밀리면은 이쪽 섹터를 위주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쪽 섹터를 데리고 가지 않고서는 지수의 상승을 시킬 수 없다 보니까 올라도 이쪽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이쪽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뭐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엄청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봐야 되며, FOMC 및 앨런의 발언은 사실 악재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호재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장은 2차 전지, 로봇, AI를 대체할 테마가 없고, 그나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서울 초에 대규모 투자 공시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일단은 뭐 대규모 투자 공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도 동반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야 그래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워낙에 거래 대금 차이가 심각하고 쏠림이 이렇게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다른 쪽을 들어간다? 사실은 별로 재미를 못 보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보면은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죠. 거기에 LNF 장중에 20%가 올랐었고, LNF도 10% 가까이, 에코프로도 9%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크게 이쪽에서 비중을 키워가면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엄청날 수밖에,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죠.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걸 이게 15분봉이니까 단 30분 만에 아작을 내버렸으니까, 오늘 상승했던 것 전부 다를 반납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락이 가파랐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반면 코스피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수의 변동성과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러한 2차 전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내서 과도한 신용과 레버리지는 자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좀 기준점을 최대한 잘 맞춰서
너무 높다 싶으면은 이제 공격적인 흐름이 아닌 방어적인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떨어지면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등도 잘 나올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잘 생각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때부터도 하락 종목수는 1000개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이 종목 장세가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이런 흐름이었고요. 아까도 이런 보셨던 것처럼 투매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는데, 그 투매 관련해서는 이따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는 장 초반부터 아주 강세의 모습을 지속하던 가운데 장 막판 파월의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발언과 앨런의 모든 은행의 예금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발언에 강하게 상승하던 미국 시장은 오늘의 2차전지 급락하던 것처럼 폭포수를 쏟아내며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이러한 우려감에 개파락 출발했으나 최근 시장의 힘을 보면 쉽게 빼기도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특히 에코프로 투자계획 등 전일 대표이사의 깜짝 계획 공개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며 2차전지 폭등 장세로 2차전지 메인 대표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지수를 견인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상승, 매우 심화된 쏠림 현상, 그리고 투매에 의한 변동성까지 오늘 하루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2차 전지가 전부 다 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 장세에서 지수는 마이너스 3%가 넘는 폭락만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으며, 지수가 급락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4월, 5월 이쯤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분명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합의 혹은 믿음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거죠. 가는 종목만 가고 나머지는 전부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또한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종목군들을 버텨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2차 전지나 로봇을 보면서 심각한 포모 현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순환매도 될 것이고, 지금의 막대한 유동성, 최근에 유동성 보면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4조 대까지 떨어졌던 게 오늘 17조면 불과 3개월 동안 거래대금이 4배가 터졌다, 4배가 커졌다. 즉 유동성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면은 추후에 이러한 들어왔던 자금의 분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다려야 되며, 2차 전지나 로봇, AI 폭등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겠다고 오버한다든지 한방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한방에 훅 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장이었고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오늘의 장세였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탐욕을 버리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보여집니다. 오늘의 2차전지 투매 승자와 패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에코프로만 놓고 보면 고점 대비 딱 10분 만에 마이너스 2%가 떨어졌으니까 뭐 어찌됐든 뭐 시장에 뭐 루머가 돌았든 어찌되었던 간에 너무나 심하게 좀 밀어버렸고요.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손절이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순식간에 큰 손실과 그 공포에 사로잡혀 하단에서 분명히 매도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비중 조절뿐이 없습니다. 내가 위에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베팅으로 1% 2%만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깨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한 욕심 자체를 좀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내가 의미 있는 가격을 기다렸는데 그 가격에 들어왔을 때 의미 있는 비중을 실을 수 있을 때가 사실은 비중 베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여전히 시장은 2차전지 AI 로봇의 순환매 속 4월 초에 있을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OLED 등 삼성 밸류체인 쪽 종목, 그리고 4월은 윤 대통령의 방미가 있으니 그쪽도 신경 쓰면서 차곡차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사실상 심각한 과열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심각한 과열이라고 봐져요. 주의가 분명 필요한데 퇴로를 확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심각한 과열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과열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과거에도 중국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미친 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화장품이 대박 나서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과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아모레퍼시픽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능가할 것이다. 막 100만 원 넘어가고 막 하면서 엄청났었죠. 영업이익 성장률이요? 엄청났습니다. 100%뭐 몇백억 벌던 회사가 몇천억, 예? 조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성장성 10배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주가도 그때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이 그 산성 LNS라는 종목이죠. 거의 50배, 60배 올랐으니까 1년 만에요. 그럼 엄청난 상승. 예, 끝은 다 투매를 동반한다. 어떠한 섹터, 어떠한 산업, 저는 공통 분모가 항상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게 버블을 먹고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버블 안에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는 이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분이 깜짝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치가 에코프로 BM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SK온과 중국의 GM 그리고 에코프로가 합작을 해서 또 국내 새만금에 1조 2,400억 어치의 공장을 투자한다. 전구체를 하겠다라는 거죠. 전구체라는 게 뭐냐면 이 양극재의 그 원가에 또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또 전구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슈로 이제 오늘 선 반영이 돼서 또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코앤 드림이라든지 최근에 전구체 하는 기업,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그 모멘텀이 내일까지 이어지는지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고체는 정말 꿈을 아주 강력하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너무 심하게 꾸는 것 같은데요. 또 밀리겠죠. 지금 너무 좀 오버해서 좀 치고 갔는데, 이 한두 달 저는 조정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리튬 또한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막 올라가는데, 아무튼 이쪽 눌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그리고 태경 BK가 응급제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LFP 배터리 쪽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로봇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고 오늘도 조금 밀렸다가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은 계속 봐야죠.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용접 로봇을 개발을 했다. 이거 참 좋은 내용이라고 좀 봐주고, 저도 돌파 매매 정도로 잘 봤던 것 같고요. 로봇 섹터 SPG 기사 하나 여기다 띄워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참 괜찮아서 SPG도 나중에 눌리면 꼭 한번 다시 들어가야 될 종목이고요. 이 기사를 봤을 때 내용,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세계 로봇 감속기 시장의 약 75%가 일본 기업이 차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 기업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인데, 여러분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시총을 아십니까? 시가총액은 대략 4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됩니다. SPG가 지금 한 6, 7천억 하죠. 예, 당연히 그만큼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SPG가 조금만 더 따라간다면 1조 이상의 밸류도 가능하겠죠.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만큼 캐파를 많이 늘리고 향후에 확장성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정말 좋은 기사 인터뷰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 뭐 AI 섹터도 나름 다 괜찮습니다. 내용 보면서 종목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대량의 투매가 좀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뭐 이런 뭐 감사보고서 제출 뭐 이런 애들 다 빼버리고 보면은
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오늘 막 급락을 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의 추가 투자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준 것 같은데 내일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끌고 갈지 혹은 전구체 공장 건설 소식으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구체 관련 섹터가 더 가는지 그 정도만 좀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랜만에 지수 잠깐 보고 지수를 잠깐 보면 이때 빠지고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왔는데 일단 이 윗골이 달면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치솟는 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이제 약간의 단기 고점 느낌도 좀 나요. 항상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작스럽게 거래 대금이 엄청 터트리고 할 때 이 위쪽에 거래 대금을 터트릴 때 단기적으로 보면은 다 과열권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때도 거래 대금이 줄었지만 이런 꼭지 구간에서 한 번씩 피크 칠 때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쭉 빠지고 거래 대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가 바닥이 또 많이 나오죠. 거래량 바닥, 주가 바닥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거래 급감하고 올라오고 또 고점에서 거래 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주식이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흔들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위로 가게 올라가기에는 부담은 된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대형주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좀 강하게 삼성전자도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의 시총상위 종목군들은 나쁜 흐름이 없었습니다. 양시장 다 시총상위 종목군들 위주의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등등 다 괜찮은 흐름이고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요새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시장을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찌어찌 해서 무조건 돌파를 해내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눌렸을 때 LG 엔솔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모습 흐름이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일단은 삼각 수렴을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리면은 저는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거래 대금 하이라이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단연 거래 대금이 일단은 2조 1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고요. 여기에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내일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고점 대비해서 오늘 뭐 12% 빠졌지만 장중에 빠진 이 강도는 훨씬 크게 빠졌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좀 컸을 것 같고 지금 시간에 끌어올린 거는 전구체 이슈가 일단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보다도 내일은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되는지. 저는 추후에 좀 빠지게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쌍봉인데 여기서 옆으로 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옆으로 가다가 쭉 밀려오면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됐을 때는 하락의 폭을 좀 깊게 놓고 봐볼 생각입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도 매매를 했었고 에코프로 HN도 매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HN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세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이 구간까지는 사실 별로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별로 생각은 없었어요. 이걸 매매를 뭐 특별하게 호재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은 없었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장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했고요. 이 구간에 들어가서 손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하고 일부 매도 남은 거 가지고 돌파해서 이렇게 다 하다가 상한가 풀릴 때 좀 들어갔다가 다시 상한가 잠갔을 때 일단은 팔고 나왔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은 에코프로 HN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시장의 투매가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얘로 생각을 하고 뭐 여기 사서 올라올 때 전량 팔고 여기 이렇게 여기서 샀네요. 여기 사서 동시효과까지 분할 매도를 한 다음에 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외에 2~3% 올라가면 전량 매도하고 내일장 대응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내일도 이 종목이 좀 밀리게 된다면 저는 한번 대응 구간을 놓고 매매 트라이를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뭐 당연히 시장의 대장은 에코프로입니다. 당연히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인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상한가 트라이를 했던 종목은 에코프로 HN이기 때문에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이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어요. 내일 하루 더 올라가면 단기에 좀 너무 또 강하게 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승의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서 내일 이렇게 가면 좀 신규로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리튬이 또 엄청 셌는데 금양이라는 종목 이 바닥이 4,000원대잖아요. 4,000원대 출발을 해서 오늘 거의 8만원을 찍는데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 오늘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시가총액이 장중에 얼마였냐면 25조를 찍었는데요. 25조. 기아차 시총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기아차 시총이 30조입니다. 한 10조 벌죠. 현대차 38조고요. 뭐 카카오, 네이버 당연히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참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 오늘 뭐 전고체 관련해서 이수화학 굉장히 또 세게 올랐는데 사실 이수화학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저는 이상하게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때부터 계속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때 상따를 해서 넘어왔었고 레몬을 오늘도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사실은 이때도 좀 사서 매매를 좀 했어야 됐는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해서 잘 매도를 하고 최근에 며칠 매도를 하고 일단 좀 보고 있고 내일도 아마 레몬이라는 종목을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내일도 자 그 다음에 로봇주 보죠. 뉴로메카가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갭을 많이 뜨면 이런 자리 의미 있는 자리가 존재를 해요. 의미 있는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 갭을 뚫고 오늘 오전부터 로봇의 이슈보다는 2차전지 이슈가 월등히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닥에서 잡아놓고 이거를 순간 좀 반등했다고 해가지고 2.5% 정도 팔아버려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까지 좀 기다렸으면 파는 게 맞는 거였고 기다렸으면 한 번 더 기회가 왔을 건데 이때는 또 매수를 하지 못하고 돌파 매매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강력했던 대장주 매매는 항상 기억해서 어중간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딱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오면 매수를 하고 아니면 말던가 아니면 시가를 돌파할 때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졌다. 뭐 그럴 때는 당연히 봐볼 수 있죠. 시가 터질 때 거래 대금 보면 300억입니다. 300억 이 구간에 3분 만에 그 정도면 충분히 돌파를 해낼 수 있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종목을 매매한다면. 자 그리고 뭐 인탑스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 근데 인탑스보다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파동상으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한번 강하게 부러져야 될 것 같고 부러지면 하단에서 뭐 이런 자리도 좋은 거고 뭐 이런 자리에서 봐도 되겠지만은 항상 주가라는 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요 이렇게 떨어질 때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주도주는 이럴 때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보면서 체크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사마알미늄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일알미늄이 올라갔었죠. 조일알미늄. 근데 어제 사실 조일도 잠깐 매매를 좀 했었어요. 잠깐 이 구간도 이제 상한가 트라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게 얼마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 한 3% 정도 되는데 이날 이제 저희가 추천하긴 했었는데 제대로 사지지가 않아가지고
조일알미님도 지금 거래를 좀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DI 동일이라는 종목이 이 알루미늄 박에서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캐파가 국내 1위인데 좀 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이 종목도 추후에 뭐 돌파라든지 시세가 나오는지 정도.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으로 봤는데 좀 이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눌림으로 매매를 좀 봤는데 사실 더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어야 되겠다, 됐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들고, 너무 강한 종목군들이 너무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매매를 못했던 것 같네요. 자, 리튬 관련주가 시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리튬 관련주가 어제도 미래나노텍이 시간에 세게 올랐었는데, 미래나노텍 어제가 아니구나. 시가가 이때 2, 3일 전이죠. 2, 3일 전 3월 21일 날도 시간에 21% 6.57% 올려놓고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 얘도 끼가 좋아서 금양처럼 돌파를 시도하려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최근에 워낙 리튬이 세기 때문에 내일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도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일 또 올라가다가 추후에 밀릴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아 보여도 계속 주도주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자, AI 섹터를 보면 셀바스 헬스케어가 먼저, 일단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먼저 발동을 걸고 돌파가 나온 이후에 여전히 이쪽 테마가 강합니다. 나중에 밀리면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는 계속 해놓고 봐야 되고, 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또 이게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단기간 이렇게 좀 뽑아내면서 시총 1조를 만들지, 좀 단기 트레이딩 성격에서만 좀 체크하고, C랩이라는 종목을 저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C랩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이 갭을 오늘 메웠으니까 내일 갭 메운 상태에서 한 차례 올라가서 위에서 매도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좀 끌고 가고는 있는데, 오늘도 그냥 매도는 좀 안 했고요. 전 더 위로 갈 걸로 예상을 해서, 더 위로 갈 거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일단은 좀 버티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후에 돌파해서 한 차례 좀 뿜어주는지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섹터 엠노라는 종목도 굉장히 급등주예요. 요새 문제가 다 급등주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기가 참 뭐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바로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건데, 오후에 눌릴 때 좀 들어갔다가 뭐 짧게 매도하고 좀 나왔었고, 이런 종목이 나중에 밀리면 투매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 SDI로 대주주가 바뀐 회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고, 위세 아이텍 최근에 저평가 이슈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일단은 내일장 반등을 해주는지, 첫 번째 반등을 해주는지,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 물량 소화하고 며칠 있다 이렇게 돌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케어진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어제 일단 매도를 해놓고 본다라고 했죠. 좀 더 어디까지 밀리는지 정도만. 메디톡스 이슈가 이제 불발이 되면서, 통과가 불발이 되면서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많이 밀린다면 항상 관심권에 두고 저는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원하는 구간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것 같고요. 매매 대상에서는.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라운텍 종목 높은 구간에서 일단은 좀 밀리는데, 저는 음봉 한 3개 정도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어요. 꿈비라는 종목, 뭐 꿈비처럼 뭐 이렇게 가고 3운봉 라이언스를 올릴지 좀, 예, 그 비슷하게 좀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 신규 상장주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에 뭐 상한가를 보내고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밸류에이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과 시세의 추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메인 1차 벤더죠. 가장 대수혜주가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는 덕산 네오록스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위치가 이런 돌파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내일장 뭐 이렇게 갭 떴다가 밀리더라도 저는 돌파를 해주는 모양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오늘 뭐 매수 중간에 했어도 무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매우 이제 뭐 변동성도 크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수익 내는 건 더 쉬운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어, 파월의 발언, 파월의 발언,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어제요, 금리 인하를 했다, 동결을 했다 하면 시장은 의심했을 겁니다. 저라도 뭔가 심각하게 부러진 게 있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옐런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지원을 더 하겠다. 이걸 과도하게 또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우려를 증폭시키게 되면 진짜로 이게 뭐 금융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슈로 의해서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은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는 것도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하루 시장 버라이어티한 모습이었습니다. 버라이어티한 모습이었는데 항상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대응 잘 하시면 이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라이브 방송 가입은 4월 2일까지 해서 추가 기간은 그때 기간으로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